안녕하십니까. 네거티브 정치 캠페인 연구원장 박용상입니다. 오늘은 유권자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락은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유권자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후보자가 어떻게 해야 유권자가 좋아하는지 유권자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후보자는 유권자와 관계를 형성할 때 감성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두 번째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두 번째 강의 어떤 방법으로 어느 지점을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보다는 도덕적인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정치 컨설턴트 그룹인 소요 밀러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각종 선거운동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후보자가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항상 트집을 잡는 까다로운 유권자들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후보자에게는 호감을 느끼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들었는데 1981년 이스라엘의 백인과 페레스의 대결에서 1983년 영국의 대초와 푸트의 대결, 1984년 미국의 레이건과 먼데이의 대결 등 대부분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적인 후보보다 도덕적인 후보를 선택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몰이라는 전문가는 김대중 후보에게 한국을 도덕적으로 통합시킬 인물임을 자처하면서 그런 사명감과 목적의식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대중 후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는 앞에서 공부한 이미지 메이킹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즉 이미지 메이킹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의 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도덕적인 인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인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경쟁 후보자를 정치적인 후보로, 정략적인 후보로, 사심 가득한 후보로 낙인 찍는 방법을 강구하면 우선 절반은 성공한 셈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 희망을 불어넣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유권자들에게 여러분을 찍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두려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있어 보수진영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야지 정부가 너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론이고 진보진영은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약자들이 손해를 보고 빈익빈 부익부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므로 정부가 시장 경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면 보수 진영의 지론이 맞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약자의 입장에서는 평등을 외치며 강자를 강하게 공격하므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진보 진영의 지론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 미국 경제는 베트남 전쟁 후유증과 오일 쇼크로 인해 경제 위기가 덮쳤는데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진보인 민주당의 포드 행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보수 진영인 공화당의 레이건 후보는 1980년 대선에서 국가가 국민 경제에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경제를 죽이고 있으며 계속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유권자들을 위협했고 1984년에는 먼데일이 당선되면 국가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어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영원한 갈등이 심한 것을 이용하여 박정희 및 김영삼 등 영남 지역 후보들은 호남 사람들이 똘똘 뭉쳤다.
큰일 났다. 이제 경상도 사람들 다 죽었다는 식으로 경상도 사람들을 위협했고 경상도 사람들은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똘똘 뭉쳐 승리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북풍을 잘 이용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그동안 이미 확보하여 지켜보고 있던 간첩들을 체포해서 간첩을 잡았다고 발표를 하던가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면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과장하여 남북 관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김대중 후보와 같은 빨갱이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니까 절대로 김대중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본인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여 승리했습니다. 넷째,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선거에서 얻고자 하는 자리가 오직 여러분만이 해낼 수 있는 자리라는 확신을 유권자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장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장점이 많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국방의 강점을 갖고 있다면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번 선거는 국방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번 선거는 경제정책에 관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거판을 여러분의 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이산 전법이라고 합니다. 중국어 병법 36개 중 15번째가 조이산입니다. 조이산을 풀이하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가 홈그라운드인 산을 떠나게 하여 호랑이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물에서 잘 싸우는 사람과 싸울 때는 물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무트로 유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납고 거대한 상어라도 물속이 아니라 육지에서 싸우게 된다면 몇 미리밖에 안 되는 개미들이나 쥐들에게 잡혀 먹힐 것입니다. 월남전에서 월맹군들은 시가전은 본인들보다 미군들이 더 잘하므로 본인들이 더 잘하는 밀림으로 미군들을 끌어들여 밀린전을 펼침으로써 결국 미국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쟁 후보와 이슈 싸움을 할 땐 경쟁 후보가 잘하는 이슈가 아니라 본인이 더 잘하는 이슈로 경쟁 후보를 끌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 잘하는 분야의 이슈를 가지고 상대방을 먼저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선수를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수를 치며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경쟁 후보자는 선거기간 내내 여러분의 공격을 방어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 후보자는 본인의 장점들을 한 번도 펴보지도 못하고 선거기간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선거의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셈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유권자는 최고보다는 덜 위험하거나 편안한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최상의 어떤 것보다는 가장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도 위험하면 시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최고보다는 못하더라도 위험이 적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아무리 우수한 정책이나 아무리 탁월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불편한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묵은 김치처럼 오래된 신발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위험 부담이 따르거나 불편한 느낌의 정책들은 싫어합니다. 즉 유권자들은 급진적인 정책이나 급격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은 유권자보다 반 걸음만 빠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앞서가면 불편하거나 거짓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은 위험하거나 불편한 선택을 피하기를 원하지 위험하거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것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우선 인지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지지를 얻기 위한 순서로 따지면
우선 그 후보자를 알아야 하고 알게 되어서 자주 접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후보자를 지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이 여러분을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들 편에 서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편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선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야 합니다. 또 인간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지만 자주 들어서 친밀한 정보가 되면 그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방금 유권자들은 편안한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처음 봤는데 편안할까요? 자주 봐야, 자주 겪어야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여러분의 이름을 자주 들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여러분의 이름에 신뢰를 느끼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나쁘게라도 알려지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망각의 속성이라는 인간의 특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은 부정적인 정보는 잊어버리게 되고 회사의 이름만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와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의 제품 중에서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제품을 구매해야 하게 될 경우 이 회사 이름이 생각나므로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다시 말해 어떤 사기꾼이 그 회사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그 사기꾼의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 회사의 이름만 생각나기 때문에 이름이 생각나는 그 회사의 제품을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본인의 부고를 빼놓고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무조건 언론에 나오면 좋다라는 말이 정치인 사이에 정치인의 격언이자 공공연한 비밀로 전달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곱째,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은 유권자를 움직이게 하므로 네거티브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좋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네거티브 정보를 듣게 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유권자들은 여론조사에서 후보의 이미지보다는 정책이나 비전을 중요시한다며 인물 중심의 정치를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인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후보가 부도덕하다고 하면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커집니다. 네거티브의 특징을 보면 유권자에게 각인된 후보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차후 쉽게 바뀌지 않으며 유권자들은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부정적인 메시지에 더 집중하고 더 크게 생각하는 가중치를 둡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와 긍정적인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면 부정적인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투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은 부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은 감성적이면서도 본능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권자의 인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즉 유권자들은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선거 캠페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억을 더 정확하게 하며 오랫동안 기억을 유지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의 내용을 출처와 분리시키기 때문에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는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내용만 남아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이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유권자의 마음을 쉽게 얻는 방법으로 병풍 효과,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우선한다, 잘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라, 운유적으로 표현하라, 사표 방지 심리, 밴드웨건 효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차후 다른 부분을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락은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유권자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부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권자와의 관계를 형성할 때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유권자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보다는 도덕적인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 희망을 불어넣기였는데, 쉽게 설명하면
경쟁 상대를 찍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을 피하려면 자신을 찍으라고 유권자들을 설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넷째,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유권자들에게 당신이 얻고자 하는 자리가 오직 당신만이 해낼 수 있는 자리라는 확신을 주어야 하므로 경쟁 상대를 본인에게 가장 강점이 많은 이슈판으로 끌어오라는 것으로 이를 조호이산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는 유권자는 최고보다는 덜 위험하거나 편안한 것을 선호하므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위험하거나 급격한 변화, 즉 급진적인 정책이나 급격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껴 싫어하니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우선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은 본인의 부고를 빼놓고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무조건 언론에 나오면 좋다라는 말이 정치인 사이의 격언이자 공공연한 비밀로 전해오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일곱째, 네거티브는 유권자를 움직이게 하므로 네거티브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거티브는 잘못 사용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네거티브는 여러 가지로 유권자들을 심리적으로 자극해 선거에서 나타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네거티브를 적절히 잘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차후 네거티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선거에서 조직원을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조직원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